15개 매물이 400세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15개가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 매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입장인 경우를 경험해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드물죠. 집을 구하거나 집을 사거나 구한다면 전세 월세 구하거나 구해주는 입장에 있는 경우는 동시에 이걸 다 경험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여기 있었다가 일로 가는 경우가 참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대방을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허위 매물이 생기는 과정, 제가 간단하게 매물을 찾아볼 일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한 아파트 단지에 지금 매물이 몇 개 있냐면요. 13, 14, 15개 있어요. 15개가 있는데요. 이 15개 매물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400세대 정도 돼요. 15개 매물이 400세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15개가 있을까요? 공실이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거나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15개가요. 보증금 월세가 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예요. 400세대 중에 이 매물 이거 하나인데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엉품 부동산, 무슨 부동산, 집 주인이 여러 군데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허위 매물이 생기는 과정, 왜 그렇게 생길까? 제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이거 보고 가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전화했어요. 없다고 해요. 나갔다고 해요. 이거 허위 매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를 15곳의 부동산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동산 통해서 이미 보고 계약이 됐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부동산에 약속 잡고 갔다고 칠게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계약했을 수 있어요. 갔는데 간 사람은 어떻겠어요? 집 구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매매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요. 하려고 간 거였죠. 근데 갔는데 없다고 해요. 그럼 이거 허위 매물이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했던 건 안 믿고 이거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 계약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좀 급한 사람이라면 주위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내놓을 수도 있고 옆 동네 부동산에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부동산에 내놓을 때마다 매물 한 해가 생성되는 거예요. 같은 가격대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런 집을 제가 갖고 있어요. 1번 부동산부터 10번 부동산까지 10군데에 내놓았다고 칠게요. 1번 부동산은 1억에 100만 원 하고 내놨어요. 2번 1억에 100만 원 내놨어요. 3번 1억에 100만 원 그 사람도 자기가 광고했어요. 근데 4번 사장님은 1억에 100만 원보다는 1억에 105만 원 이렇게 내놔야겠다. 그리고 와서 마음에 든다고 하면 깎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8번 부동산 사장님은 요게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1억에 100만 원이 다른 매물들도 있는데 집 내놓은 사장님 성향을 보니까 이거 빨리 내놓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5만 원 깎더라도. 자기 임으로 1억에 95만 원 내놓을 수 있어요. 벌써 매물이 1억에 100만 원이 대여섯 개 되고 1억에 105만 원이 한두 개 되고 1억에 95만 원이 한두 개 돼요. 누군가 와서 보다가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1억에 100만 원 했을 수도 있고 1억에 95만 원 했을 수도 있고 103만 원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계약한 순간 다른 사람이 가서 보려고 한다면 부동산 방문했을 때 이 부동산 사장님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죠. 그럼 그때 나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은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했어요. 집을 구하려고 왔는데 나갔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냥 갈까요? 아니면 주위에 그럼 비슷한 거 없어요? 하면서 물어볼까요? 집을 구한다는 거는 자기가 이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꼭 사야 되거나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다가 계약이 될 확률이 생기겠죠. 부동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처에 있는 거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거에 맞는 걸 찾아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처음에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 번.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봤는데 1번 부동산에서 이미 계약해서 이 사람이 확인했더니 이미 나간 거여서 헛걸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해서 보고 계약한 경험을 가진 이 부동산 사장님. 이거 딱 있는 매물 아니라도 비슷한 가격대나 좀 낮게 가격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럼 만나서 근처에 있는 거 보여주면서 계약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허위 광고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이미 나간 그 집 때문에 이거 가끔 한번 이런 거 한번 올려봐도 될까? 하다가 그게 이제 만연화된 거죠. 부동산 허위 매물이라는 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끼 매물, 허위 매물, 이런 것들.
매매 시세가 뭐 10억 정도 되는 거라고 칠게요. 근데 어떤 거는 10억인데 같은 여건인데 9억 2천이에요. 거의 그거는 뭐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요소가 있지 않은 이상, 상태가 안 좋거나 위치가 좀 빠지거나 뭐 아니면 동사에 가려져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야 그 가격이라는 게 낮아지는 거지. 건물 주인이거나 집주인인데 똑같은 여건인데 가격을 싸게 내놓은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세에 비해서 좀 낮게 돼. 이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근데 사람들은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놓는 입장이나 부동산 사장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여건 다 같으면서 싼 거 좋지 하면서 연락하면 그거 혹시나 없거든요. 그런 데에다 전화해서 가보면 이거는 허위 매물 가능성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허위 매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일반 시세보다 월등히 싸. 너무 눈에 튀는데 가봐야겠다. 그 말은 즉슨 나만 좋고 저 사람들은 손해야. 그런 거래는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눈에 띄고 자꾸 연락을 하고 간 김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허위 매물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처럼 이런 상황 10몇 개의 부동산에 내놔서 15개의 매물이 생성되는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군데 내놓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군데 내놔서 빨리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이런 일은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계약을 먼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임대를 구하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 있었던 매물인데 계약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허위 매물일 때도 있어요. 근데 허위 매물과 실제 매물인데 먼저 나간 거에 어떤 기준은 시세냐 이유 없이 낮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세보다 이유 없이 낮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헛걸음 하는 거죠. 예전에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때 당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뭐 아까 원룸 이런 것들 전세 사기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세가 1억 5천이에요. 어떤 오피스텔에 그 당시. 근데 유독 거기만 1억 1천에 해준대요. 3, 4천 싸다면 이거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뭐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그 이 3, 4천 싼 거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가서 계약을 하면서 그게 3, 4천 싸니까 막 하고 싶어서 아쉬운 거죠. 집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요. 무슨 실수? 집 주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 계좌로 입금하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입금하세요. 그 주인 계좌로 하셔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요. 아니면 간두고 이거 싼데? 여기 3, 4천 싸게 들어가는 건데 예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쉬운 입장에 대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이트나 뭐 어플이나 이런 데서 보면 허위 매물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고 뭐 이런 차이지 없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거르는 거는 시세에 맞냐 안 맞냐. 내가 시세를 파악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이거 맞다 안 맞다. 이거는 허위 매물이니까 안 가봐야겠다.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살 때 검색해보면 실제 가격 나오는 사이트 보면은 어느 정도 시세 파악하는데 뭐 개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싼 가격대가 있잖아요. 이건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명품 뭐 가방이나 이런 걸 살 때 중고가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건 그거의 뭐 반값이야. 이건 가짜 짝퉁인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데 내가 시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갔다가 이제 헛걸음하고 생각지 못한 결론을 얻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요. 시세보다 뭐 월등히 낮다.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 나만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나 집주인을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거는 허위 매물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허위 매물이 생기는 과정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추후에 또 추가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